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0여 년 만에 국가 차원의 보상이 결정되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게 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64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표결 결과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69명, 기권 8명으로 최종 가결됐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천만 원을 지급하고 후유 장애인과 수영인은 장애 정도나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9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촌의 직계 비속도 보상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관계나 신생자 관계를 인정하는 가족관계 특례 조항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용역이 내년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진정한 명예회복에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다시 여러 가지 보안입법의 내용도 또 남아 있습니다. 4.3 사건이 발생한 지 70여 년 만에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보상이 이뤄지면서 유족들은 아픔을 달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보상입법의 완성은 기나긴 아픔을 마지막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서 치유하는 작업입니다. 이 치유 작업은 진짜 제주를 위해 새로 시작하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화, 인권이 넘어서 정의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가 내년 예산에 4.3 관련 보상금 1,810억 원을 편성하면서 내년 3월부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게 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옛 연인의 아들인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신남에게 징역 30년과 2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이어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지만 유가족들은 형량이 가볍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담벼락을 타고 가정집에 침입한 두 남성. 집안에 있던 중학생 16살 A군은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A군의 어머니와 연인 관계였던 48살 백광석과 46살 김신남을 살인 혐의로 체포한 뒤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연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백 씨가 후배인 김 씨에게 돈을 주고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지 않았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지만 검찰은 두 사람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결국 제주지방법원은 백광석에게 징역 30년을, 김신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와 탐색했고 살해한 뒤 대처 방안까지 협의해 계획적 살인으로 볼 수 있는 데다 두 사람 모두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가족들은 어린 중학생을 어른들이 계획적으로 살해한 범행인데도 형량이 가볍다며 아쉬움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들어서도 조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데 별 탈 없이 그래도 검찰에서 구형 내려서 사형 내렸으니까 그대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라 했는데 이거 왔을 때 막상 들어보니까 또 너무 열받아가지고. 양형 기준표가 어떤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현실에 부합하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당초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유가족 측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가 전국에서 범죄와 생활안전, 화재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올해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제주는 화재와 범죄, 생활안전 분야에서 가장 위험한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자살과 교통사고 분야에서도 4등급과 3등급을 각각 받아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지역 안전지수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주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도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 패스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막상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방역 당국이 전자출입 명부인 제주 안심 코드에 접종 확인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한 카페에 들어가 봤습니다. 지난 6일부터 방역 패스가 도입되면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접종 증명서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방역 패스 이런 거는 혹시 확인 안 하면 되지? 찾아오는데 잠깐 나가면 하니까. 근처의 또 다른 식당도 마찬가지. 자리를 잡고 주문을 할 때까지 접종 여부는 전혀 묻지 않습니다. 빨리 식사하시고 쉬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것 때문에 이제 소요를 하다 보면 저희도 이제 음식 나가는 시간이 좀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오는 13일부터는 방역 패스를 위반한 업체에는 과태료 150만 원, 손님에게는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방역 당국이 식당과 카페 등을 돌아다니며 과태료 부과를 예고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영업주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손님도 많이 오시겠죠? 사실 이거는 좀 말이 많을 것 같다. 제주도는 접종 증명서 확인을 간소화하기 위해 제주 안심 코드에 접종 확인 음성 메시지가 울리는 추가 기능을 넣기로 했습니다. 승인 절차가 끝나면 오는 20일쯤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두 가지 절차를 거치는 이제 번거로움이 있는 건데 이제 제주 안심 코드에 접종 증명 기능을 탑재하면 한 번의 인증으로서 이제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 패스에 대한 찬반 의견과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실제 과태료까지 부과되는데요. 제주 안심 코드 기능 강화 등 방역 당국이 다양한 방식을 고심하고 있지만 방역 패스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38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24명은 제주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회, 집단 감염 사례 등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였고 8명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와 입도객, 그리고 6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3명, 인구 대비 예방접종 완료율은 79.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김재현 대통령 후보는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류비 인하를 위한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재현 후보는 진보당 제주도당이 진행한 조례 제정 서명 운동에 도민 4,700명이 서명했다며 다음 달 도민 대회를 열고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 제정을 의결토록 도의회에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은행 직원 40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자신이 대출 업무를 맡은 서귀포시의 농협은행에서 어머니 등 친인척들의 명의를 도용해 27차례에 걸쳐 대출금 27억 5천여만 원을 챙겨 주식과 암호화폐 등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제주 시내 자택에서 7살 아들에게 함께 천국에 가자고 하며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았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당장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치료 감호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아버지를 죽이라는 환청을 들었다며 흉기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40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술에 취해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공무원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앞바다에 죽은 돌고래가 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길이 150cm에 무게 40kg인 해양보호종 상괭이로 죽은 지 20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법 포획된 흔적이 없어 지자체에 인계했습니다. 올 들어 제주 해경에게 발견된 상괭이는 28마리입니다. 제주시는 1988년 준공된 2도 주공 2, 3단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사업 시행 인가 신청서가 접수돼 관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도 주공 2, 3단지 아파트는 현재 5층 760세대에서 14층 867세대로 규모가 커지는데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2023년 8월 착공해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지역의 묘지에 대해서도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제 권리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묘지의 경우 지금까지는 읍면 지역에만 특별조치법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동지역도 가능해지는데 현재 미등기 묘지는 제주시 동지역의 7,300여 곳, 서귀포시의 4,200여 곳 등 모두 11,500여 곳에 이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